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옛날 어느 마을에 온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살림살이에 야무진 부인과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온서방은 집터나 맷자리에 좋고 나쁨을 가리는 직관일을 하는 사람으로 조선 팔도가 좁다 하고 돌아다니며 많은 직관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관 중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온서방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적에 평안도 지방을 지나다가 어느 몰락한 양반집의 묘터를 잡아주고 새 집터를 알려주어 이사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서방은 5년 내에 그 양반집은 백석군이 되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질 것이며 자손 중에 장원 급제자가 나올 것이라 장담했었습니다. 젊은 온서방이 자신감이 과해 큰 소리친 면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온서방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온서방의 명성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온서방은 유명한 양반 가문에 불려다니며 묘터를 몇 번 더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온서방이 잡아준 묘터들이 직관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명당들이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서방이 명직관이란 소문은 퍼지고 퍼졌고 시간이 지나자 멀리 청나라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청나라 사람 중에는 직관들도 물론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온서방을 찾아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온서방이 얼마나 대단한 직관인지 꼭 한 번은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였지요. 그러나 의욕을 가지고 멀리 청나라에서 왔지만 낯선 땅에서 이름만 가지고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직관은 조선의 어느 직관을 만나 그에게 함께 온서방을 찾아 떠나기를 부탁했지요. 그 조선의 직관은 김시성으로 이 김직관 또한 온서방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온서방의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온서방을 만나기 위한 길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온서방을 찾아 동행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온서방을 찾아 물어물어 간 곳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김직관이 지나가는 농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온직관님 댁이 어딥니까? 온직관이요? 혹시 온서방을 찾는 건가? 온서방 집을 말하는 거라면 저쪽 저 좁은 길로 한참을 따라가다 보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 끝에 있는 오두막이 바로 그 사람 집이요. 그 말을 들은 김직관은 의아했습니다. 오두막이요. 그런데 온직관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시라 오두막에 살 리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온직관님은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 마을에 온 씨라면 그 집 하나뿐이니 가보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시오. 나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소. 온서방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의 명성이 높으니 당연히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두막이라니 두 사람은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멀리 청나라에서 왔으니 일단 온서방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 만난 사람이 알려준 대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오두막 하나가 지어져 있는 언덕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에 가까이 가보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허름한 데다 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가마니를 뜯어 만든 것 같은 거적대기를 문 대신 달아놓았습니다. 진짜 이상하네. 정말 이 집이 맞을까요? 좀 이상하긴 한데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 일단 불러봅시다. 두 사람은 거정문 밖에서 어정쩡하게 서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저기 안에 누구 계시오?
온지관님 계십니까? 잠시 후 중년의 여인 한 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온서방의 부인인 염씨였습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온직원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청나라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온직원님 댁 맞습니까? 아,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부인 염씨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살림도 정말 옹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염씨는 두 사람을 아랫목으로 안내해주고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남편을 찾아왔다고 하니 어찌되었건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해서였지요. 방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직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온지관님 집이 맞다니? 온직원님 오시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잠시 후 염씨가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찬도 나물 몇 가지가 다인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온지관님은 어디 출타하셨나 봅니다. 아이고, 예. 남편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간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 그냥 쉬었다 가십시오. 라는 말만 남기고 염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직원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멀리 청나라에서 건너온 직원은 허탈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온 직원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더니 막상 그 위명에 한참 못 미치는 듯한 살림살이에 더구나 온 직원을 만나지도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니 말입니다. 그 온지관이란 분이 과연 소문만큼 대단한 분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소문대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이렇게 궁핍하게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소문과 참 많이 다르군요. 두 사람은 실망스러워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직원이 방문을 열고 밖을 지그시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 밭은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 터가 좋은 듯합니다. 그러자 안쪽에 앉아있던 김직원도 같이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들어오면서 눈여겨봤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참 좋은 명당 자리네요. 온지관이란 분이 훌륭한 직원이란 소문은 아무래도 매우 과장된 말인 듯 합니다. 온지관은 직원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니, 눈앞에 저렇게 좋은 명당을 놔두고 여기에 오두막을 짓고 살다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에 집을 지었다면 천석군, 아니 만석군이 될 집터인데 말입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온직원에 관한 소문은 엉터리였군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온직원의 부인 염씨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아, 저 건너 저 밭은 우리 밭인데 우리 밭을 가리키고 하는 말이로구나. 아니, 저 밭에다 집을 지으면 만석군이 될 수 있다니.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집을 지어야겠다. 두 직원은 온서방 집에서 초라한 밥 한 끼만 얻어먹은 후 곧 떠났습니다. 두 직원이 떠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염씨는 세 아들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저 건너편 우리 밭자리가 만석군 터라는구나. 그런데 우리 살림에 집 지을 돈이 어디 있겠니?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직접 흙으로 토담집을 짓도록 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짓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하지 말거라. 그리하여 부인 염씨와 새아들은 온 정성을 다해 건너편 밭에 토담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토담집이라도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 열심히 했건만 한 해가 꼬박 지나서야 토담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새 집을 지었으니 이제 그 집에서 누가 살아야 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그 작은 토담집에 온 식구가 다 이사 갈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염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잘 돼야 동생들도 다 잘 되는 것이니 아무래도 큰아들 대길이에게 주어야겠다. 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착한 동생들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염씨는 큰아들의 짐을 싸게 하고 새 집으로 보냈습니다. 큰아들 대길이가 그 토담집에 이사간 첫날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살면 만석군이 된단 말이지? 그게 정말일까? 이런저런 기분 좋은 기대를 하면서 큰아들 대길이는 불을 끄고 자려고 딱 누웠지요.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희끄무레한 것이 보이는가 싶더니 요상하게 생긴 도깨비가 나타나 온 방을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대길이는 이것은 악몽이다. 이것은 그저 꿈일 뿐이야. 라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대길이는 밤새 도깨비에게 시달려 결국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길이는 퀭해진 눈으로 기운이 쭉 빠져서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대길아, 얼굴이 왜 그러니? 염씨의 얼굴을 보자 큰아들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무래도 제 집터가 아닌 듯합니다. 왜 그러느냐? 잠을 자려 하면 자꾸 헛것이 보여서 못 자겠어요. 아무래도 저 집에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다니? 이렇게 허약한 애가 아닌데 하루아침에 기운이 쭉 빠져서는. 그래, 알았다. 힘들어 보이는데 가서 쉬거라. 염씨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길아, 그럼 오늘 저녁에는 네가 그 집에서 자보겠니? 아무래도 네 형은 그 집을 갖기 힘들 것 같구나. 네가 그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다면 준길이 네가 그 집에서 살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둘째는 짐 몇 가지를 들고 토담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가는 내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이 뭔가 헛것을 보았다고 하니 혹시 귀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오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준길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초저녁부터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길이가 눈을 딱 감으니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눈을 떴지요. 그런데 도깨비가 나타나 온 방을 이리로 저리로 위로 아래로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냥 무시하고 자면 될 것이다. 넌 뛰어다녀라. 난 자련다. 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잠을 청했지만 결국 준길이도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준길이도 대길이처럼 아침 일찍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염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집도 아닌가 봐요. 저도 그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거참, 이상도 하다. 집터도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인가? 염씨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새 아들과 염씨가 한 방에 모여 마지막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첫째 대길이가 말했습니다.
막내야, 아무래도 너밖에 없구나. 우리가 모두 그 집을 짓는데 얼마나 노력했니? 마지막 남은 너라도 그 집을 차지해야 한다. 둘째 중길이도 말했습니다. 그래, 보통 집터도 아니고 만석군 집터라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집에서 못 산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냐? 막내 소길이는 자신에게까지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니 부담도 되었지만 한편으론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에는 소길이가 새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 토담집으로 가서 방에 딱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왠지 원래 살던 오두막보다 마음이 편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데. 형님들은 왜 그런 거지? 소길이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길이는 아무 탈 없이 정말 맘 편히 푹 잔 것입니다. 한편 아침이 되어도 소길이가 오두막집으로 오지 않자 염씨와 두 아들은 토담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니, 속이라 괜찮니? 네, 아주 푹 잘 잤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결국 새 집은 막내 소길이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소길이가 손대는 일이면 무엇이든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남들보다 농작물이 잘 자라 수확량도 훨씬 많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장사를 시작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몰려와 다 사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길이는 3년 만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길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형님들이 헛것이 보였던 걸까? 아무래도 나한테 집을 양보해 주려고 형님들이 도깨비 이야기를 꾸며낸 것 같아. 우리 형님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니 형님들에게 보온을 하며 살아야 한다. 잊지 말자. 막내는 큰 형과 둘째 형도 잘 살 수 있도록 넉넉히 땅을 사주고 많은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더 우애가 깊은 삼형제가 되었지요. 세월은 또 흘러 어느새 집을 지은 지 10년째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소길이는 그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떠났던 온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0년 넘도록 객지를 돌아다니다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새 아들과 부인을 보고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섰던 지난 날이 생각났습니다. 비록 그동안 돈은 얼마 못 벌었으나 온서방도 이제는 많이 지쳤지요. 고향 생각도 나고 아들들도 어찌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벌러 나가더라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조금이라도 집에 보태주고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동네에 들어와 오두막이 있는 언덕 밑에 다다르니 오두막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두막은 어디 가고 웬 커다란 기와집 하나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헉, 부인이 오두막을 팔아버리고 애들이랑 어디로 떠났단 말인가? 온서방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밭이 있는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 큰 기와집이 들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밭은 반드시 갖고 있으라 일렀거늘. 설마 저 밭마저 팔아먹었는고? 이거 나 없는 동안 집구석에 큰 변고가 생겼나 보구나. 내 처자식을 이제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온서방은 일단 오두막터에 들어선 기와집으로 가서 가족들의 행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서방이 기와집 문을 두드리려다 문패를 보니 온대 길리라고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돈 벌어서 보내준 적도 없는데. 대체 무슨 재주로 대길이가 이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단 말인가? 그나저나 틀림없이 내 아들 이름이니 대문이나 한번 두들겨보자. 온서방이 대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으니 부자 천륜이라 또 부부는 일심이라고 아버지와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아들과 부인 염씨가 버선발로 엎어질 듯이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이제야 오시오? 영감이 다 되어 왔네. 자네들 고생 많이 했네. 아, 우리야 무슨 고생이요. 우리는 막내 덕분에 고생 안 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조금 더 일찍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디서 그리 고생하다 오셨소. 그나저나 어서 들어갑시다. 온서방과 부인 염씨 그리고 새아들은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서방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의 무촌이라. 게다가 부부간에 둘 다 늙어서 이빨 빠지고 허리 꼬부라지니 어지간하면 서로 못할 말도 없고 어지간하면 서로 화낼 일도 없었습니다. 염씨는 온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10년이나 그렇게 돌아다니셨소? 집에 돌아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도 하루빨리 돌아오고 싶었지. 돈을 좀 모아서 오고 싶었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더라고. 없이 사는 사람들 몇 자리까지 다 봐주다 보니 그 사람들은 다들 사는 게 힘들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몇 자리를 봐줘도 나한테는 돈을 많이 못 주거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 되더라도 내 덕에 잘 되었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팔지 말라고 했던 반말이요. 막내 집터 말이요? 응, 그래.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요? 그것이 당신이 떠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말이요. 청나라인가 에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당신처럼 직관인지 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밭을 보면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 만석군이 날 자리라나. 그 얘길 몰래 듣고는 그대로 했지요. 애들이랑 꼬박 1년 동안 힘들게 토담집 하나를 지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실력이 좋은 직관들이었나 봐요. 소길이가 그 집에 살면서 돈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지 뭐예요. 잘 되었구만. 그런데 대길이 중길이 놔두고 왜 소길이었소? 그것이 대길이랑 중길이도 그 집에 살려고 해봤지만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소길이만 그 집에서 편히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되었지요. 그래, 그랬구먼. 거참 희한하네. 거참 희한해. 온서방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싶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우리도 이제 이 정도면 팔자가 피었구만. 그렇지요. 젊어서는 정말 고생 많았지만 말이에요. 그랬지. 그런데 내가 자네한테 할 얘기가 있네. 뭔 얘긴데요? 내가 말이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얼마나 됐었는가. 직관일 한답시고 그저 맨날 밖으로 돌았지. 자네한텐 미안하네만.
사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한눈을 많이 팔았네. 서방 있는 여자도 만나보고 과부도 만나보았지. 더 잡아주고 번 돈을 기생에게 모두 갖다 바치기도 했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네. 아주 돈 많은 부자 양반 집에 묫자리를 봐주기로 했었지. 그 집에서 지내면서 주변에서 좋은 묫자리를 봐주는데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그 집 마님이 나한테 빠져가지고는 좀 가까이 지내게 되었지. 근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는 정말 목숨만 겨우 건져서는 쫓겨난 적도 있었다네. 아무리 남의 묫자리를 잘 봐봤자 뭐하나 내 팔자를 모르는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래도 돈 벌 팔자는 아닌가 보다 했지. 참 다양한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다네. 그래도 나한텐 자네뿐이야. 다 지나가 버린 일이니 이제서야 고백하는 것이네. 아이고, 이 사람 돈 벌러 다닌다고 해놓고 헛짓거리 많이 하고 다녔구만. 으이그 못 살아, 진짜. 그래요, 이제 다 늙어서 뭐 의미 있나요? 다 지나간 이야기지요. 그래, 이제 늙었으니까 다 지난 일이지 뭐. 그래서 말인데 자네도 뭐 없는가? 염씨는 대답을 할 듯 말 듯 입술을 꾸물댔습니다. 얘기해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어떤가? 아이, 저 언덕 밑에 오막살이 처음 지을 적에 말이오. 그때도 당신은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집에 오지도 않고 하다 힘이 붙이고 힘들어서 말이오. 아랫마을 사는 굴씨한테 찾아갔었어요. 제발 와서 오두막 짓는 것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었지요. 다행히 큰 양반이 도와줘서 겨우 집을 다 지었더랬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말이요. 품삯을 내놓으라고 나를 쫓아다니는데 아이고, 아줌씨, 일을 시킬 때는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만 집 다 짓고 나니까 돈도 안 주고 입 싹 닫고 이렇게 자기 일만 하느라 돌아댕기면 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돈 생기면 꼭 굴씨 돈 먼저 갚을 테니까 제발 집에 가서 계시오. 라고 했었지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에도 일한 값을 달라고 나 밭일 하는 데마다 따라와서는 돈 내놓으라고 하니 이거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돈 한 푼 없는데 아침 저녁 끼니거리도 없는데 허구한 날 쫓아다니며 돈을 내놓으라 하니 말이오. 그래서 하다 하루는 굴씨를 딱 끌어보듬고 말했지요. 아저씨, 나도 좀 살고 봅시다. 나 돈 하나도 없소. 애들 목구멍에 밥도 겨우 넣어준다고요. 이렇게 맨날 며칠 나 따라댕겨도 돈 안 나와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그냥 일 안 한 셈 치시오. 대신 내가 하룻밤 같이 있어 줄 테니 제발 그냥 그걸로 때웁시다. 그래서 염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둥이 소길이를 가졌지요. 허허허허. 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온서방은 그제서야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사실 온서방도 건너편 밭에 집을 지으면 천석군, 만석군이 될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당에도 주인이 있고 때가 있는 법인데 온서방이나 온서방의 아들이 그 밭에 집을 짓고 살기엔 때가 맞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집을 짓고 막내 아들이 잘 살았고 또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니 온서방은 자신이 땅의 기운을 잘못 읽은 것인지 너무도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과오를 먼저 고백하여
부인의 고백을 유도해 본 것이었지요. 그런데 과연 부인의 고백을 듣고 보니 막내가 사실 온씨가 아니라 굴씨라서 그 시점에 집을 짓고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는 듯하던 온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온시나 굴시나 상관없지. 그래. 아무튼 애들 데리고 먹고 사느라 임자가 참 고생 많았네.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